오늘 3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 세션 4주차 전반부 발제를 맡게 된 3조 양현입니다. 오늘은 Likelihood-based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data with missing values라는 발표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교재 기준 파트 1에서는 이제 missing 데이터의 패턴이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파트 2에서는 구체적으로 likelihood function 2, 우도 함수에 기반한 missing 데이터 에스티메이션을 다루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likelihood 펑션을 기반으로 한 추론을 좀 이론적으로 살펴볼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신재호 학우님께서 미싱네스 메커니즘이 무시를 할 수 있을 때 factor likelihood 메서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처음에는 우도 함수가 뭔지 수리통계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likelihood based inference가 도대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이어서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 maximum likelihood 추론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어슨 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ikelihood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probability는 어떠한 분포 내에서 데이터가 가질 확률을 의미하는데, likelihood 우도는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조인트 PDF로 만들어가지고 x 분포의 우도 함수를 이제 모수 세타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도 함수는 y의 PDF가 곱해진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포셔널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y의 PDF가 모수 세타를 기반으로 한 y 함수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likelihood 함수 같은 경우는 y를 기반으로 한 세타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스페이스에 없으면은 likelihood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likelihood 함수에 로그를 씌워서 계산의 편의를 좀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거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고, 그 추정치를 ML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도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위로 유기할 경우에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여 0이 되는 식의 ML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식을 스코어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i가 뭐 1부터 n까지 있고, y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정의에 따라서 PDF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그 우도 함수를 써보면 고정된 관찰 데이터 y에 대해서 세타, 뮤, 그리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스코어 펑션이 이제 0으로 간다고 하고, 그 세타 값을 구하면 뮤 햇은 표본 평균 형태로 나오고, 시그마 햇의 제곱은 자유도가 조정되지 않은 분산의 추정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Direct likelihood, Bayesian likelihood, 그리고 frequentist likelihood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고, 또 PMAR, IGN, CE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likelihood-based inference가 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aximum likelihood inference란
MLE를 구하고 이를 신뢰 구간 베이지한 사후 분포나 뭐 가설 검정으로 그 평가를 하는 추론 방식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Direct Likelihood Inference 그리고 두 번째는 Frequentist Likelihood Inference입니다. Direct Likelihood 추론의 경우에는 Likelihood Ratio를 이용합니다. 옆에 식에서 보이듯이 y 값이 고정되었을 때 어떤 세타 그 스타라는 기준값을 두고 우리가 추정하려는 이 세타 값을 이제 보려는 건데 그거의 비율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이 비율 값이 1보다 클 때는 이 세타 값이 더 타당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세타 값이 더 적합하고 그리고 같을 때는 동일한 적합성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frequentist likelihood inference 같은 경우는 MLE의 반복된 샘플링 분포에 기반한 검정입니다. 그리고 이 direct likelihood 추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Bayesian inference인데요. 이 Bayesian inference는 사전 분포가 일정할 때 세타 햇을 사후 분포 p 세타 given y의 ML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큰 샘플 크기인 경우에는 두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 데이터의 추론 방식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likelihood 펑션을 설정하고 MLE를 구한 다음에 이제 사후 분포를 추정하는 순서로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관찰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IID를 만족하지 않고, 즉 독립이고 같은 확률 분포는 따른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오도 함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리와 루비는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likelihood based inference를 소개를 했습니다. 노테이션을 살펴보면은 y는 결측치가 없을 때 n 곱하기 k의 데이터 행렬이고요. m은 바이너리 미스미스 인디케이터로 구성된 n 곱하기 k의 행렬입니다.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가 다 관측이 되었고, 그리고 yi가 결측이 되었으면 mij는 1이고 결측이 되지 않았으면 mij는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ij가 1인 경우에는 yij를 스타로 표현해서 즉 이제 이 스페이스에서 아무 값이나 될 수 있다라고 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y와 m의 조인트 PDF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y의 PDF와 그 m given y의 PDF의 곱으로 쪼갤 수 있는데 여기서 세타는 데이터 모델 y에 대한 모수이고 이 사인은 미싱리스 메커니즘 모델 m에 대한 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와 루비는 full likelihood라는 개념과 ignoring the missingness mechanism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full likelihood란 무엇일까요? 보면은 y0 그리고 m이 관측되었을 때 세타와 사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링에 따라서 얘를 참고하는 거죠. 얘를 보면은 똑같이 y와 m given y의 PDF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측값인 y1에 대해서 marginalize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likelihood of ignoring the missingness mechanism의 경우에는 m을 제외한 y의 PDF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결측값으로 똑같이 marginalize를 하는데 여기서는 missingness mechanism m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간단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m과 y의 조인 PDF를 모델링하는 게 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론에서는 ignoring likelihood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에서 ignoring한 likelihood를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데피니션을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틸다 m과 틸다 y0가 m과 y0에서 샘플링한 하나의 관찰값이라고 합시다. 그 미싱네스 메커니즘이 이그노러블 하다는 것은 이 m이 틸다 m과 같고 이 y0가 틸다 y0가 같을 때 ignorable에서 ignorable likelihood에서의 모수 추정값이 full likelihood에서 모수 추정값과 같다는 게 이제 ignorable 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추론 방법을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즈가 이제 direct likelihood의 하나의 그 예시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direct likelihoo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ikelihood ratio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gnorable 하다는 거는 이 y0와 m이 샘플링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주어졌을 때 그 추정 비율이 그 full일 때랑 ignorable 할 때랑 같다는 거죠. 근데 이 ignorable 함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parameter distinctness입니다. 그래서 모수 세타와 사이가 서로의 값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또 조인 스페이스가 각 모수의 공간에 고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factorization of the full likelihood. 이거는 이제 전체 likelihood가 아래와 같이 고부로 분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ignoring likelihood 부분이랑 그 나머지 m의 모수인 rest likelihood의 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가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MAR일 때인데요. 즉 결측체 분포가 관측값과 모수 사이에만 의존하고 결측체 자체에는 의존하지 않는 패턴이라고 우리가 전전주차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Y1 부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조 정리로 그래서 데이터가 MAR이고 모수들이 서로 distinct 하면은 미싱네스 메커니즘이 ignorable 하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B가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MAR이니까요.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A 부분은 Bayesian Inference under Full Model입니다. 그래서 PDF로 살펴보면은 그 틸다 y0과 틸다 m이 주어졌을 때 세타와 사이의 분포, 즉 이건 사후 분포임을 뜻하죠. 이게 사전 분포와 full likelihood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missingness 메커니즘을 ignoring 한 비례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m 부분이 아예 사라져서 틸다 y 제로에만 그 고정된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데피니션을 보면은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미스니스 메커니즘이 이그노를 하다는 거는 아까 그 1번 방법과 같이 full likelihood에서의 사후 분포 추정 값이 그 ignoring likelihood에서의 사후 분포 추정 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첫 번째, prior independent parameters, 사전 분포에서 모수 세타와 사이가 독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B는 그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B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MAR을 따를 때. 근데 그래서 데이터가 MAR이고 모수들이 서로 priorly independent 하다면 missing mechanism이 ignorable 하다라는 보조 정리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priority independence 조건은 direct inference에서 distinctness 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팅트한 모수들이 사전 분포에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빈도주의 추론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parameter distinctness, factorization of the full likelihood가 반복적인 샘플링을 통해
관찰된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부분. 여기서 full likelihood는 모든 y0 그리고 y0 m 세타 사이에 대해서 ignoring likelihood랑 rest likelihood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irect likelihood 추론에서의 full likelihood와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는 tilda y0과 tilda m이라는 샘플링한 하나의 값이 주어졌을 때 모든 세타와 사이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 frequentist에서의 full likelihood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B가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MAAR, 즉 missing always at random 이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M given Y의 PDF에서 이 Y1의 스타가 결측치의 영향을 즉 이제 이 M given Y의 PDF가 결측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왜냐면 for all M Y0, Y1, Y1 star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MAR보다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보조 정리로 데이터가 MAR이고 모수들이 서로 priori independent 하면은 missing mechanism이 ignorable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베리어트 노멀 샘플에서 하나의 변수의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제 i1, yi2 변수가 있을 때 yi2에서 이제 i가 r 플러스 1에서 n까지의 결측치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결측치가 i1에서 하나도 없고 yi2에서는 이제 r 플러스 1부터는 이제 결측이 된 거죠. 네,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로그 우도 함수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컴플리트 데이터 케이스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처음 예시에서 봤듯이 이때는 로그 우도 함수가 그 i가 1부터 n까지 이제 모두 통합해서 쓸 수 있는데 인컴플리트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은 i가 1부터 r일 때는 여기가 모두 관측된 이제 컴플리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플리트 데이터 케이스랑 똑같이 쓴 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변이랑 분포로 이제 봐서 이 y11이 yi1 변수가 mu1 평균이 mu1이고 이제 분산이 시그마 11 제곱이라고 할 때 이렇게 n-r개 r개의 개수만큼 그 계산을 조금 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인퍼런스가 적절한 추론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m의 조건부 분포, 즉 이제 yi2가 missing될 확률인 거죠. 이게 yi2 값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yi1 값에는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네, 이렇게 yi2 값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수 세타, 즉 U와 시그마가 사이와 디스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세타의 MLD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언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각 모수들의 이제 사전 분포가 이렇게 곱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prior independent라는 말이죠. 이때 이제 뮤와 시그마의 조인트 posterior distribution이 이 사전 분포와 ignoring likelihood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모델의 파라미터 그 세타는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한 모수였는데 이제 세타의 부분 벡터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세타 1과 세타 2로 작성할 때 여기서 세타 1과 세타 2는 데이터 X에 대한 모델 구성 요소의 부분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PMAR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full likelihood 펑션이 아래와 같이 분해될 수 있으면 22죠. 그 세타 1에 대한 direct likelihood 추론에서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MAR하다. 즉 이제 PMAR 세타 1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타 1에 대한 그 one likelihood 펑션과 나머지 모수들 세타 2랑 이제 뭐 사이가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rest likelihood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측 메커니즘 모델을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제 모수 세타 1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IGN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세타 1에 대한 다이렉트 라이클리후드 추론에서 ignorable한 경우에는 그거를 IGN 세타 1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이 결측 메커니즘이 그 세타 1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작위 결측, 그 PMAR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타 1과 세타 2 그리고 사이, 그러니까 이 두 모수들이 디스팅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IGN 세타 1인 경우에는 세타 1에 대한 likelihood ratio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 식을 그냥 어떤 그 세타 1 스타와 세타 1 스타 그러니까 스타라고 있는데 이거를 위에 식과 같이 풀어보면은 레스트 부분은 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친구랑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gnorable 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베이즈 추론에서도 이 두 모수 집단들이 priori independent 하면은 사후 분포가 이제 죄송합니다. 사후 분포가 사전 분포와 이제 그 세타 1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것에 비례한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존 연구에서 PMAR이지만 만약 이제 사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해도 결측 메커니즘을 모델링하는 추가 과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개념들을 활용한 예제를 살펴봅시다. 이건 이제 공변량에 의존하는 결측치에 대한 회귀 분석인데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yi와 zi가 이제 i가 1부터 n까지 있을 때 y와 z의 랜덤 표본이라고 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y를 이제 z에 회귀시킨 회귀 모형의 모수 세타 1을 이제 추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yi1과 zi1은 관측값이라고 할 수 있고 yi0과 zi0은 결측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랑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yi와 mzi는 각각 yi와 zi의 구성 요소 결측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하는 게 1부터 R에서는 zi가 완전히 관측되고 yi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관측됩니다. 그리고 i가 R 플러스 1부터 n일 때는 yi가 전부 결측이고 zi가 결측 데이터 패턴은 임의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yi, zi 여기 1부터 R일 경우에는 zi는 완전히 관측이 되고 yi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 관측되니까 여기 이렇게 빌 수도 있어요. 그리고 R 플러스 1에서 n까지는 yi는 이제 싹 다 사라지고 zi는 결측 데이터의 패턴이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수를 정의를 그 전에
그 YIGIMI는 각 단위에 대해서 IID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사인은 각각 이제 이 Y1, G1 그리고 결층 메커니즘의 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값들이 결층 메커니즘은 공변량 G에 의존을 하지만 결과 Y에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패턴은 MNA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issing not at random입니다. 그래서 이제 likelihood 펑션을 살펴보면은 부분 벡터 세타 1에 대한 likelihood와 나머지 모수들에 대한 likelihood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likelihood 1 같은 경우에는 그 likelihood 1 같은 경우에는 tilda y1과 tilda g1이 있을 때 i가 1부터 r까지는 이제 다 관측이 됐으니까 i1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그 누락된 y i 값들을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rest likelihood 같은 경우에는 y의 경우에는 y를 보지 않죠. 이제 g랑 그 미싱 메커니즘만 보는 거죠. 이 rest likelihood에서는. 그래서 이제 i가 1부터 r일 때는 g가 모두가 관측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r 플러스 1에서 n까지는 이제 결측된 패턴이 임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GI1의 결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marginalize 하여 rest likelihood 식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 1과 세타 2 그리고 사이가 독립적이면 데이터는 세타 1에 대해서 PMAR하고 IGN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장점은 이제 그 세타 1, 즉 부분 벡터 세타 1에 대한 likelihood를 통해서 이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결측 메커니즘이 없이 처음 알게에 대한 데이터만으로 이제 유효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세타 2랑 사이에 대한 이제 사이를 배제를 하니까 일부 정보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Y에서 처음 알게 데이터에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가 관측되는 게 아니라 싹 다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complete data analysis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1.3절에서는 incomplete한 데이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메소드는 이제 결측치를 또 하나의 그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complete data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기 위한 결측치와 보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mispair이라는 거는 missing data를 parameter로 이제 한다라는 뜻에서 그냥 mispair이라는 그 노테이션을 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y1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결측값을 아까 example이랑은 또 다시 반대로 와서 y1이고 결측값이 y1이고 관측값이 y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측 데이터가 MAR이 아니거나 세타가 사이와 디스팅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싱 메커니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싱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full likelihood 식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결측치 y1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선 그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incomplete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샘플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측 데이터의 비율이 0으로 수렴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이 메소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고전적인 예는 아노바에서 결집 플롯을 다루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full likelihood나 ignoring likelihood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거는 관측된 데이터를 토대로 그 세타에 대한 알맞은 likelihood를 정해주는 반면에 이 whisper likelihood는 y1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매개 변수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likelihood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결측 데이터가 있는 univariate normal sample의 경우입니다. 과정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해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y0과 y1이 이제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의 정균 분포에서 추출된 n개의 표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r개의 관측값은 y0으로 하고 n-r개의 결측값은 y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측치들은 MAR을 가정하고 세타는 결측 메커니즘의 모수와 독립임을 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뭐가 가능해질까요? 그 그러니까 full likelihood랑 ignoring likelihood랑 같아 된다는 정의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알게의 관측된 표본에 대한 그 우도 함수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 MLE를 구하면 U햇은 표본 분산 형태로 나오고 이제 표본 평균의 형태로 나오고 시그마 햇의 제곱은 이제 약간 좀 자유도가 조정되지 않은 분산의 추정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스페어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 원래 있던 모수와 그 결측치 부분을 여기다 놓고 그 주어진 y1부터 y-r의 관측값은 이 조건부에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yi가 1부터 r일 때랑 i가 r 플러스 1부터 n일 때를 이제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관측되지 않았는데 그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C, D 이제 만약에 C랑 D 시나리오가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식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y1이 여기 모순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 y의 PDF와 m 기분 y의 PDF를 곱한 형태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정한 모수들의 추정값을 보면은 그 y r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뮤햇이 되고 그리고 뮤햇의 스타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추정된 값인 거죠. 이거는 그 ignoring likelihood에서 구한 추정값과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시그마 햇의 제곱 스타의 경우에는 그 ignoring likelihood에서 구한 분산의 n분의 r을 곱한 그 값이 됩니다.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총 n개의 데이터 중에 r개의 관측값만큼의 비율을 곱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측 데이터의 비율이 이제 상당히 큰 경우에 추정된 분산이 이제 되게 편향이 될 것이고 n이 그 무한대로 갈 때 편향 n분의 r이 1로 가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incomplete 데이터일 때 이 메소드를 쓰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반부 마지막으로는 콜슨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슨 데이터란 정확한 데이터 전체가 보이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가 포함된 어떤 셋만 관찰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쉽게 와닿지 않을 텐데 MAR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CAR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MAR에 관련해서 저 2주차 때 나왔던 example이 뭐 철수, 영희, 뭐 짱구 있으면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남자 있고 50, 85 이걸 이제 점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결측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경우에는 이 결측값 그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그 관측된 데이터, 즉 이름이나 이 성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점수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AR은 이 결측을 이제 코어싱으로 바꾸면 됩니다. 코어싱은 이제 데이터 패턴이 관측 데이터면 똑같이 의존하고 코어싱 되지 않은 데이터,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관측되지 않은 원래 데이터 값 자체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예시가 뭐가 있냐면 위에서 설명했던 MAR, 즉 미싱네스가 있고 그룹핑 있고 키핑, 검열 등등 있습니다. 이제 그룹화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병원에 이제 환자의 체중을 기록을 할 때 환자의 이제 진짜 체중은 뭐 58, 61, 60, 69, 72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이게 60kg 이하, 뭐 70, 60에서 70 사이, 60에서 70 사이, 그리고 70에서 80 사이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측된 데이터고, 얘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제 true value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싱 데이터의 이러한 패턴들이 관측된 데이터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여기에 환자의 뭐 키나 뭐 이름, 뭐 성별 등이 이렇게 같이 기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존을 하지 이 그 포싱되지 않은 데이터 자체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coarsened at random이라는 개념을 뜻합니다. 이걸 좀 노테이션으로 보면은 y는 yi, 이제 이거는 coercing 전에 완전한 데이터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완전한 데이터 모델에서의 PDF를 fy, y given 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타라고 하면 이제 yij0은 yij에서 관측된 데이터고, 그 yij와 cij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때 이제 coerced된 부분 집합이 unobserved된 true value 포함해야 한다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 그 환자들의 체중이 이 셋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미싱네스 관련해서 또 스페시픽 케이스를 넣어봤는데, 이제 CIJ가 바이너리 미싱네스 인디케이터라는 행렬이라고 하면은 YIJ0, 즉 관측된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CIJ가 0일 때는 이거는 이제 coercing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때는 이제 true value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CIJ가 1인 경우에는 coercing 됐다고 보고, 그 true value가 포함된 어떤 샘플 스페이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누락이랑 그룹화랑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검열 시간, 이제 검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가 이벤트 발생 시간이고, 이제 일부 값은 관찰되고 일부는 검열입니다. 여기서 yi는 이제 검열되지 않은 이벤트 발생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ci는 검열된 시간, 검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데이터는 yi와 ci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i가 1부터 n까지 있다고 합시다. 포싱 데이터 y0 i는 yi가 ci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 실제 값 그대로 반영이 되고, yi가 ci보다 클 때는 이제 검열 시간 그 이후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full likelihood 펑션을 보면은 C given Y의 PDF랑 Y의 PDF의 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검열된 실제 값과 그 검열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coercing 메커니즘을 무시한 likelihoo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coercing 메커니즘이 사라지니까, C가 사라지니까 그냥 yi에 대해서만 이제 적분을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가 CAR 하다는 것은 수식으로 살펴보면은 이 원래 값이 뭔지에 상관없이
이 코어싱 패턴은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어싱 메커니즘이 ignorable 할 조건은 그 full likelihood랑 ignoring likelihood랑 같아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조건은 데이터가 CAR하고 모수가 싸이와 C에 대해서 독립이다. 라면은 ignorable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R 콜슨 데이터에 관한 개념이 15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니까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32기 신재고요. 이제 그 실장 발제를 맡은 이제 그 4주차의 2부를 발제를 맡은 신재라고 합니다. 좀 분량이 좀 많은데 한 40 몇 슬라이드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고 중요한 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는 이렇게 다운 것 같고요.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 얘기한 것을 좀 희원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좀 다시 좀 짚어보자면 우도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도 함수가에 관련된 즉 어떻게 우리가 미싱 데이터를 우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여기 제가 probability와 likelihood에 대한 그 이미지를 여기 갖고 왔는데요. 물론 우도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좀 직관적인 좀 설명을 위해서 우도 함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네, 만약에 우도 함수란 무엇일까요? 우도 함수란 만약에 저희 데이터가 이렇게 5개 있습니다. x1, x2, x3, x4, x5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딴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분포 자체가 그리고 시그마 지금 똑같고 그럼 여기에서 저희 무슨 뮤가 되겠죠? 근데 뮤 중에서 만약에 뮤1이 이렇게 노란 섹션 생긴 분포가 될 수 있고 뮤2가 이렇게 핑 섹션 생긴 분포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데이터에 x를 피팅 시켰을 때 이 분포 내면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하는 것을 지표로 나타낸 게 결국은 likelihood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 likelihood에 대해서 최대한을 시켜주는 게 그럼 ML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중요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럼 7장에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미싱 메커니즘이 ignorable 하면 그럼 우도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는 어떻게 풀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그 키 단어가 여기 나왔죠. Missing mechanism is ignorable.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선은 1주차로 좀 돌아가야 돼요. 1주차에서 저희가 배웠었죠. MCAR, 저희 그 아주 대단하신 학술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MCAR, MAR 그리고 MNAR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뤘었죠. 그럼 MCAR하고 MAR는 무엇이냐? 미싱 여부를 알려주는 변수인 M이 종속 변수인 Y와 연관성이 없다. 특히 MCR 같은 경우에는 X와 M과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나 MAR 같은 경우에는 X와 M에는 관련성이 있죠. MNAR 같은 경우에는 이 MCR하고 MAR와는 정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싱 변수와 그리고 종속 변수인 Y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서는 몇몇의 X에 대한 Y 데이터가 없어도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 그래서 해당 값을 그냥 프리딕션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4장이었나요? 4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임퓨테이션에 관련돼서 리그레션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X 그 미싱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결집값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기식을 그어서 그 회기식을 그은 것에 대한 프리딕션 값을 미싱 부분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하는 내용이고 그럼 넘어가서 7장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7장 제목은 Factor Likelihood Methods when Missing Mechanism is Ignorable.
그럼 여기서 이 두 번째 부분 다루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 다뤄야겠죠. 첫 번째 부분이랑 factor likelihood methods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만약에 우도 함수를 구축을 했어요. 우도 함수를 구축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그 우도 함수로 표현이 될 수는 있잖아요. 막 모수들이 굉장히 많고 막 뮤, 시그마 제곱 그리고 뭐 멀티베리에이트 다변량인 경우에는 뭐 시그마 1,1, 시그마 2,1 뭐 등등 이렇게 있겠죠. 허나 만약에 모세들끼리 독립이라면 이 우도 함수라는 값 자체를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팩터를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phi1만 있죠. 저희 관련된 무수가. 근데 두 번째 부분에는 phi2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phi1과 phi2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6장에서 좀 설명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priori independent하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얘에 대해서 이렇게 맥시마이즈를 원래는 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만약에 세타1 햇에 관련된 거면 세타1에 관련된 모수만 좀 살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미분을 시키는 것이 아닌 얘에 대해서만 미분을 시켜서 구해도 그러면 세타1 햇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팩터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좀 그 유용하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같은 경우에는 팩터 라이클리후드 메서드와 믹싱 메커니즘의 signorable 이 두 개만 알면은 사실은 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서론인가? 네, 서론은 길었지만 근데 이제 네, 제가 외국인이라서 서론이 길었지만 근데 이제 그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부분은 그 2.2 같은 경우는 바이페일 노멀 케이스를 다루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를 나중에 계속 쭉쭉 다룰 건데 바이페일 노멀 샘플 with one variable subject to non-response인데요.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자면 바이베리 노멀의 경우에는 그냥 그 전기 분포인데 그냥 변수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만약에 저희 데이터가 이렇게 yi1 그리고 yi2 이렇게 있으면은 분포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뮤는 벡터가 되겠고 이 그 시그마는 매트릭 2x2 매트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한 것이 one variable subject to non-response죠. 즉 한 개의 variable만 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y i,1, y,1 데이터셋을 저희는 두 개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 y i,1과 y i,2가 1에서 r까지 다 있는 것. 즉 바이베리 유닛 중에서 r개만큼은 둘 다 y i,1과 y i,2가 둘 다 관측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여기에서 그 R 번째부터는 죄송합니다. R 플러스 1 번째부터는 오로지 yi,1만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 내에서는 그런 yi2는 없고 그리고 yi1이 n-r개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세우면 이렇게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게 갑자기 나왔지? 라는 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유도를 시켰는데요. 네, 우선은 이 뮤랑 시그마를 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그냥 심플 케이스. 그럼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수통만 다 들었으니까 알죠?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조인트 나누기 머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좌측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럼 저희는 조인트 분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수까지 그러면 넣어서 풀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식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yi1과 관련된 모수들이 뮤1과 시그마 1,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고 yi2의 경우에는 그 이것과 관련된 모수들은 y1 그리고 여기 베타 20 곱하기 1, 베타 21 곱하기 1 그리고 시그마 22 곱하기 1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값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이브레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분포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은 그냥 뮤랑 이 시그마 값에다가 그냥 여기 그 뮤1, 뮤2,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2,1, 시그마 2,2. 근데 당연하게도 얘네 둘의 값은 똑같겠죠. 일단 그것은 갖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yi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첫 부분, 죄송합니다. 이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포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yi given yi1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PDF 공식을 써가지고 컨디션 디시션 쓰고 뭐 수통화에서 다 배우셨지만 근데 이것은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 모수들을 저희가 가진 모수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모수들을 좀 정확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리니어 펑션으로 좀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모수로 좀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어디가 있을까? 이 시그마 1,2 나누기 시그마 1,1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베타 21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죠. 사실 저희는 이 텀을 이걸로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베타 21 곱하기 1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베타 20 곱하기 1이 표현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밖에 없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국에는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저희가 구했던 모수들 있죠? 모수들이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얘네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결국에는 저희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수들이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 모수들이 결국에는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모수들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죄송합니다. 이 파일 자체를 세타에 의한 원투원 펑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상 그냥 그 저희가 베타 값들과 그리고 이 시그마 값에 대한 그것을 여기에 있는 값에 대입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원투원 펑션이죠. 그런 정리를 하자면 그럼 저희는 결국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회기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수입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될 텐데 이게 회기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좀 유의하고 이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트할 게 하나 더 있는 게그 yi1에 사용됐던 모수도 있죠. 얘네들이 yi2 기본 yi1에는 에 있는 모수들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도 함수를 이제는 구축을 해야겠죠. 우도 함수를 구축하자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장에서 배운 대로 좀 적용을 시키면은 우도 함수 자체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저희는 지금 컴플리트한 관측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yi1만 관측이 된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그냥 이렇게 그 브래킷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살피자면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살피자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피면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은 여기 앞텀과 뒷텀이 사실은 그냥 똑같잖아요. F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좀 살피면 얘는 I에서 I까지, 얘는 R 플러스 1에서 N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합쳐서 표현하면 1에서 N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 자체를 세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yi1 분포 내에서는 관련 있는 모수들은 세타 중에서 이 모수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은 그냥 이 모수들이 지금 세타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모수들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첫 번째 부분을 최다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동함수를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뮤1과 시그마 1,1에 관련된 텀들이 이 첫 번째 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화시키면은 얘에 대한 그 MLE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해봅시다. 그걸 사실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이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규 분포 with mean 뮤1 그리고 그 variance 그 시그마 1,1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전기분포의 그 MLE 정의상 그냥 때려 박으면 이렇게 그 저희에 대한 이 뮤1과 시그마 1,1에 대한 추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 역시 이 값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직접 해보시면 알긴 하겠지만 근데 좀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좀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시간을 절약하고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그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막 이게 갑자기 틸다가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얘가 해시 의미하는 것과 틸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노테이션 정리 부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좀 참조하시면서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좀 돌아오자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타 값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존에 세웠던 그 세타 있죠? 이 시그마 1,1 이미 있구나. 시그마 1,2, 시그마 2,2 그리고 뮤2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 원투원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원투원 펑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햇을 이용을 해서 이 그 저희가 아직 안 구한 그 추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그 식들을 그냥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U2 헤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시그마 2,2 헤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로 헤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그 시그마 1,2 햇도 결국에는 그 로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 햇을 통해서 그 시그마 1,2 햇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뮤투햇을 여기서 좀 정확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뮤투햇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로 갖고 온 건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y, 이 햇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게 좀 이 유도가 저는 보면서 좀 넌트립을 했거든요. 그 교재를 보면서. 그래서 좀 풀어봤는데 그것을 좀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엔드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유도를 하자면은 우선은 그냥 기존식을 먼저 갖고 옵니다. 기존식을 갖고 와서 좀 확대를 시키면은 얘는 어차피 y2 바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차피 캔슬 되면 그냥 1이니까. 그리고 이 베타 핵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이뮤햇1 같은 경우에는 그 n에 대해서고 이 y1 바 같은 경우에는 r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노테이션 그 전 사이드를 좀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면은 이걸 갖고 와서 좀 더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어디 보자. 이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은 그대로고요. 이 n 곱하기 y2 바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r 마이너스 r을 진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r 분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r 분이 이렇게 n 마이너스 r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졌냐? 이 식 자체를 n분의 1로 팩토링을 시키고 싶은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어차피 n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오는데 얘도 n분의 1로 팩토를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n을 결국에는 곱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n분의 n을 그냥 곱해 준 건데 어차피 n분의 n 중에서 n분의 n 중에서 이 분모 부분은 이렇게 팩토로 나오게 되고 그럼 n 부분은 그냥 여기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풀어보자면 얘는 어차피 그냥 y1 바니까 이렇게 똑같이 y1 바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것을 좀 더 풀어보자면 이 부분에서 그 달라진 게 사실 그 얘 자체를 이렇게 그 1에서 r 그리고 r 플러스 1에서 n까지 표현했고 얘 자체를 또 다시 그 r 마이너스 r 이거를 적용시키는 결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좀 한 번 더 넘어가서 제가 그냥 똑같은 식을 가져왔네요. 좀 넘어가자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식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 값이랑 사실은 똑같은 값을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 y1 바 같은 경우에는 1에서 r까지의 평균이고, 그리고 이것을 r에 곱하면은 그냥 사실상 그 yi, 1에 대한 그 엘리멘트를 r 인덱스까지 더한 것이랑 그냥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 캔슬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 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피면은 이 n-r 부분 있죠. n-r 부분이 사실은 그냥 r 플러스 1에서 그냥 n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그마 부분을 이렇게 r 플러스 1에서 n까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굳이 표현했느냐? 그럼 이 시그마 부분을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팩토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yi1 마이너스 y1 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갖고 오면은 n분의 1을 이렇게 팩토링 시켜서 갖고 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마지막 식이 사실은 이 식과 똑같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 뮤투 헷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 세타의 저희 모수들에 대한 추정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MLE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MLE를 구축을 해도 사실 이 추정량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추정량에 대한 분산값을 알아야 됩니다. 즉 저희는 코베니스 매트릭스인 이 코베니스 세타 헷을 구하는 것이 결국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나중에 받아가세요. 생각보다 리액션 해주세요. 제가 맞춘 것도 아닌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이게 좀 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네요, 생각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로컬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6장에서도 배웠지만 로컬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그저 그 우도 함수에다가 그냥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희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좀 리뷰를 하자면 우도 함수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럼 로그를 씌우면은 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시그마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를 앞으로 당기고 올 수 있겠죠. 여기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발베이트 노멀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예시 있죠? 그 예시에다가 다시 이것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전체 로그 우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로그 우도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정보 행렬, 즉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으며,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로그 우도 함수에다가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의 기대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물론 이게 다른 곳에서는 이 로그 우도 함수가 아니라 여기 스코어 펑션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결국에는 스코어 펑션에다가 n분의 1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스코어 펑션에 대한 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파이에 대한 추정량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 자리에다가 그냥 파이를 그냥 대신에 그냥 대입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분포를 나눴을 때 yi1과 그리고 yi2 given yi1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게 여기 있는 모수와 여기 있는 모수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정보 행렬을 구축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로 매트릭스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부분들을 살피면 I 1,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직접 미분을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I 2,2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지금 3개 있잖아요. 여기에 3개 있기 때문에 이 행렬 자체도 결국엔 쭈이바쭈이 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이 값들을 통해서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는 구축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뭐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스코어 펑션이면 그러니까 수통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n을 떼고요. 왜냐면 이 피셔 인포메이션 자체를 로그 라이클리드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인버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리네. 네, 그러면 이것을 각각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 first fisher information에 대한 인버스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second 그 fisher information에 대한 인버스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공부상 행렬을 구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꼴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유의해야 할 게 그 추정량을 구할 때랑 좀 비슷하죠. 추정량을 구했을 때는 저희는 phi에 대해서 일단 구하고, 그러니까 phi hat에 대해서 먼저 구하고, 적어볼게요. phi hat에 대해서 먼저 구하고 이것을 어떠한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스타 hat에 대한 값을 구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원투원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phi hat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는 세타 hat에 대해서 궁금하지.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좀 더 로그라이크로드로 구축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호브 스타 hat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걸 써야 되냐? 델타 메소드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델타 메소드란 수통 1에서도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뭐냐면 좀 뒤집어 보자면 그러면 만약에 분포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델타 메소드가 얘기하는 것은 이 xn에다가 어떤 g라는 그 함수를 씌우게 되면은, 그러면 gxn에 대한 그 평균도 그런 g 세트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 gxn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바뀐다. 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정확한 n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근데 좀 지금 표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델타 메소드고요. 즉 저희가 만약에 그 분산이 xn의 분산이 만약에 C만 제곱이면은 gxn의 분산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현재 모수는 파이잖아요. 파이가 벡터잖아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뮤2라고 할게요. 뮤2라면은 이게 지금 미분으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2에 대한 식을 일단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얘네 다 그 파이 내에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 각각 그 뮤2 나누기 뮤2를 뮤1대로 미분한 거, 뮤2를 시그마 1,1대로 미분한 거,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사실은 그냥 이것도 그냥 벡터잖아요. 벡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곱이라 적혀 있었죠. 그럼 벡터, 그러니까 다변량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럼 뮤2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결국 구할 수 있다는 의미고, 지금 이 행렬은 저희가 5x5 행렬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행렬 같은 경우는 1x5고 이 행렬 같은 경우는 5x1이잖아요. 이게 전에 보면은 이게 그 1x5잖아요. D 그냥 있으면 1x5, 5x5 그리고 5x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스케일러 값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스케일러 값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 교재를 읽으면서 저도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MCR 내에서는 그 미신과 데이터 자체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리뷰를 하자면은 X, Y 그리고 Z, M 이게 MCR인 세팅이잖아요. 근데 그 이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이 Y1바 있죠. Y1바가 저희는 지금 1에서 R까지라고 했었잖아요. R까지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언바이스하다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언바이스하다면 그럼 이것에 대한 차수가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이것에 대한 차수가 R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large 샘플에 대해서는 이 R라는 값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이것의 차수가 그 R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그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 third term 자체가 그럼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 그래서 large 샘플에 대해서는 이 third term을 그냥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얘랑 뭐 그냥 똑같은 의미고 얘랑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하면은 얘가 아예 사라졌죠. 예, 어프로크시메이트 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구하는 연산을 그냥 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면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7.2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상으로 그 넘어가서 이제 7.3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3절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은 이게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large sample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델타 메서드도 사실은 그 large sample에 대해서 좀 해당이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mall sample inference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선은 이 슬라이드 같은 게 좀 쉬운데 근데 인퍼런스라고 했잖아요. 인퍼런스 단계면은 사실은 보통 그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잖아요.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뮤투 햇에 대한 추정량도 구했고 저희가 뮤투 햇에 대한 그 베리언스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1.96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덧불어 아마 생자분이나 강성 교수님의 생자분 수업이나 강의나 아니면 그 표출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심리 구간들은 되게 값들이 거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케일링 이슈가 좀 존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케일링 이슈를 좀 완소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 로그 함수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 함수를 붙이고 여기도 로그 함수를 붙여서 이렇게도 진행이 된다를 얘기를 꺼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모두 frequency 관점에서는 스몰 샘플일 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좀 비유를 하자면 CLT 같은 경우에는 n이 통일에서 배웠죠. n이 30보다 이상이면은 그럼 CLT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30보다 그러니까 n이 만약에 30보다 이하면 뭐 예를 들어서 n이 막 1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겠죠. 뭐 이 Z를 아예 쓰지 못하고 이통 들으신 분들이 알겠지만 Z 대신에 T 분포 대신 사용하고 그냥 뮤 햇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그마에 대해서 알았냐 막 이런 내용인데 근데 우선은 넘어가자면 그래서 스몰 샘플에 대해서는 프리퀀티스 관점이 아닌 베이지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좀 더 완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6장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넘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혹시 베이즈 통계 다막기 들으시는 분들 손 한 번 들어주시나요? 그냥 좀 궁금해서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5명인가? 네. 그러면 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베이즈와 빈도론자 관점의 차이는 뭐냐? 이 왼쪽이 frequentis고요. 오른쪽이 베이지언인데 frequenti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동전이 있으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2분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면을 계속 이렇게 던져요. 던지다 보니 뭐 1억 번 던졌어요. 1억 번 던졌는데 결국에는 0.50000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결국엔 0.5로 수렴하게 된다. 빈도수를 따져서 이렇게 확률을 정리를 하는데 근데
베이지언 방법은 좀 다릅니다. 베이지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뮤가 저희 모수라면 뮤가 상수가 아닌 확률 반수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베이지 관점이 좀 다른 거고, 그러면 예시 문제를 이 그 교재에서도 있었는데 근데 좀 별로라서 제가 그냥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는 예시 문제고 제가 좀 글씨체가 좀 나빠서 좀 그거 좀 양해를 하시고 예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 x가 정기 분포 with mu and sigma 제곱, sigma 제곱 is known. 그리고 여기서 prior가 그 mu가 그 정기 분포 따르며 a, b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mu given x의 분포는 뭘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베이지 정리를 베이지 정리를 좀 살피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여기 분모 자리에는 이렇게 그 마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공부한 것은 U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포션을 이렇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살피자면은 좌측 부분이 likelihood고 우측 부분이 prior잖아요. 얘네들에 대한 분포는 각각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을 likelihood 이렇게 구축을 하고 이 텀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뮤가 저희의 관심 무수인데 뮤랑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프로포션으로 이렇게 퉁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프로덕트를 안으로 갖고 오면 시그마로 변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라이어 부분입니다. 프라이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PDF로 그 정기 분포를 다운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상수죠.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프로포션을 이렇게 퉁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개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그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PDF를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을 하자면은 얘네 둘에 대한 프로포셔널 값을 이렇게 구했고요. 이것을 좀 그 EXP 안에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팩터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에 대해서 좀 식을 좀 전개를 하면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알아서 좀 이게 좀 말 표현을 제가 못하는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식 전개를 하다 보면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뮤랑 관련된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저희 모습고 근데 이거 자체를 뮤를 한계 변수로 보고 저희 이것을 PDF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좀 적당한 상수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적당한 상수 값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매칭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이지에서 좀 그 베이지 통계에서 특히 좀 자주 사용되니까 좀 아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저희 분포 마지막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을 좀 정확히 좀 살피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기 분포에 대한 PDF예요. 단지 이 뮤랑 그리고 여기에서의 분산이 좀 기괴할 뿐이지 결국엔 정기 분포고 그러면 저희 포스트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수에 대한 그 포스트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얘기를 굳이 왜 꺼냈냐? 나중에 그 나오게 되는데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을 결국 구하는 때가 나오는데 그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1.5인데요. 그럼 이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 샘플을 인퍼런스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모수에 대한 포스텔 분포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 분포에서 그냥 뽑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랜덤 드로를 그럼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그냥 D개만큼 뽑은 다음에 이 관련 모수에 대한 표본 미인과 베리언스를 결국엔 구할 수 있겠죠. 즉 이것에 대한 그 포스테리어 미인과 포스테리어 그 베리언스를 결국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에 그러니까 전에 있던 예시 이 예시에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값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저희 포스테리어 미인과 인터벌을 결국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포스텔 빈과 인터벌을 구하는 방법이 그 사실 저희 이 값들을 평균을 내서
그냥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에 대해서 얘에 대한 그 포스면 이 정도 되겠네, 이 평균 값이 되겠네, 이렇게 어셈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어셈을 하는 것이 몬테칼로 어프로시메이션이고, 이것은 대수의 법칙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그 10장의 베이즈 내용이 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그 7.3으로 돌아왔는데요. By very normal case에서 small sample inference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라이어를 어셈을 한다고 할게요. 이러한 프라이어를 어셈을 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이것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카이셰크 분포,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띄우고 얘 mu1 기분 시그마 1, 1,1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되고, 뭐 이렇게 이 여섯 가지 프로퍼티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을 좀 얘에 대해서 좀 유도를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유도를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네 1에서 5까지는 분포에 관련된 거고, 여섯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얘와 얘는 포스테리어들끼리는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프라이머리 인디펜던트하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그 전에 얘기했던 랜덤 드워 기억하시죠? 방금 얘기했던 그것을 여기다가 또 다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변수 하나를 이렇게 먼저 랜덤 드워를 하고, 이러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랜덤 그 변수를 또 다시 랜덤 드워 시키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zit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파일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일을 구축을 하게 돼서 그 D번째 샘플을 저희는 그 파이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D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얘를 그냥 이전에 있던 여섯 가지 프로퍼티를 적용시키면은 이 각각에 대한 이게 죄송해요. 이게 맞네요. 아니다. 이게 해시 들어가네요. 이게 원래는 다 해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에 대한 추정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에 대한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랜덤 드로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파이T를 구했잖아요. 파이T를 구했기 때문에 파이와 세타는 원투원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다시 또 세타 T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결국에는 스몰 샘플이 있어도 저희의 궁금한 모습인 세타에 대한 인퍼런스를 결국에는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또 있네요. 네. 이렇게 결국에 이런 식으로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뽑아서 진행되는 과정이 MCMC라고 불러요. 베이즈 통계 들으시면 그냥 이것만 아마 그냥 한 학기 내내 하실 것 같은데,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그 중에서도 딥 샘플링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게 베이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슬라이드 꺼내긴 했는데, 좀 잠시 좀 설명하자면 MCMC는 뭐냐면 베이지안 추정을 위해서 포스테리어에서 직접적으로 샘플을 추천하는 기법이고요. 깁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 포스테리어 분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직접 뽑아서 이전 모수들도 점차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깁 샘플링은 이러한 꼴이다, 이런 꼴이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은 이런 꼴과 그냥 비슷한 꼴이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다음으로 7.4자 2.4 부분 monotone business with more than two variables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저희가 변수가 두 개인 것만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yi1 그리고 yi2 이렇게 두 개만 살폈고, 얘네들이 각각 스케일러인 케이스를 살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7.4.1에서는 다변량이지만 근데 딱 한 개의 변수만 미스니스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모노톤 미스니스 패턴을 결국엔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희 변수들이 K+1 1개만큼 있어요. K+1 1개만큼 있는데 컴플리트한 것이 K개고 미스니스가 존재하는 것이 한 개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yi1을 yi1을 결국에는 k개의 변수로 다변량적으로 좀 얘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전기 분포를 따르는 MER 데이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로도 결국엔 표현이 가능하겠죠. 즉 뭐냐 이 사실은 좀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K 부분이고 이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냥 그 나머지 1 그냥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딴다고 저희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이너리 케이스와 같이 그러면 MLE를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ML 똑같이 그냥 왜냐면 뮤 이게 y i, 2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얘 자체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구하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테이션이 달라진 게 몇 개 있겠죠, 당연히. 왜냐? 저희는 이제는 다변량 쪽으로 바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뷰 head 1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 값이었다면 이제는 얘도 벡터고 예, k by 1 벡터고 뭐 y1도 사실은 y1 i1 자체를 저희는 지금 벡터로 바로 보기 때문에 얘도 벡터로 바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노테이션들이 의미하는 그 차원이 좀 달라졌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그냥 참고용으로 갖고 왔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두 조건과 MAR이기 때문에 뮤투 햇에 대한 그 추정량 있죠. 저희가 여기에서 구축했던 추정량을 MLE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조건과 MAR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그 MAR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니까 넘어가고 첫 번째 조건은 살피자면 yi,2 given yi,1이 정기 분포 with mean 이러한 회기식 그리고 이러한 그 분산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yi,1의 분포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분포다. 그럼 이 두 조건, 두 조건이 뭐냐? yi,1의 평균의 MLE가 그 뮤 햇 1이고 뮤 1과 이 베타 값들은 yi의 모습들과는 좀 별개인 값들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두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더미 베리블 리그레션입니다. 예시로 그러니까 더미 베리블 리그레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미 베리블로 바라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yi1에서 네 번째 유닛이 그룹 1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i가 4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룹 1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값이 1이 되고 첫 번째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그룹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이 1이 된다. 만약에 J2 유닛에서 그룹 K 그러니까 마지막 값에 해당한다면 왜냐면 얘 자체를 이제는 그 K by 1 그 벡터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값만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0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더미 베리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1에서 K까지에 대한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K 플러스 1 그룹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제로 벡터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MLE를 결국 구하게 되면은 뮤1 햇 같은 경우에는 n 세플된 유닛들의 그 그룹 K에 있는 비율이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하면은 그러면 그 이 값들의 그 토탈 나누기 그냥 그 실제 그 뽑았던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비율로 결국에는 해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룹 아니 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해석이 가능하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뮤1은 해당 비율들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1 햇이 결국엔 비율이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뮤1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을 결국엔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첫 번째 조건을 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더미 베리블 리그레션 역시 회계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i1도 정규 분포인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결국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도 결국에는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네요.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들 쳐져 있어가지고 저도 쳐졌어요. 근데 좀 이제는 저희는 이 우측 사진과 같이 같은 상황을 좀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도현 씨가 먼저 했던 거. 네? 아주 아쉬워요. 재훈 씨는 발언권이 없어요. 네, 재훈. 드릴게요. 제너럴 모노톤 패턴.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쪽팔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점차 이렇게 줄게 되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면 y1이 complete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있는 유닛들이 complete 유닛이라고 가정한다면 n개만큼 있겠죠. 여기에는 미싱이 조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값들을 R2개만큼 observe된 유닛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쭉쭉 점차 가면은 이런 관계가 결국엔 성립이 된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우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좀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 yi1은 그냥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 분포 자체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yi2의 경우에는 미싱된 부분에 대해서는 yi1으로 같이 표현을 하고 미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observe이 됐기 때문에 r2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차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얼마 남았다. 네, 결국에는 무도함수 전체가 결국에는 이 전에 있던 분포들이 얘네들이 각각 다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 자체가 답변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 코드로 뭐 하거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yi1에 대한 미인과 베리언스에 대한 추정량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으로는 yi1에 대한 멀티베리얼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간 분산을 구합니다. 왜 이것을 구했느냐? 전에 얘기했죠. 결국에는 이 yi2 기분 yi1에 대한 분포의 평균을 이렇게 회기식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회기식으로 결국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완성이 된다. 근데 이것을 회기식을 씌우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면서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강학습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데 있어서 5n 세제곱만큼의 연산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것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윕 오퍼레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좀 기네요. 그럼 스윕 오퍼레이터가 뭐냐? G를 P/P 크기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swap on row and column K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G에다가 swap on row and column K를 진행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매트릭스가 H인데 H에 대한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좀 예시를 갖고 보자면 G가 만약에 뚜이 매트릭스고 이것을 swap on row and column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H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꾸준히 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swap on K1, swap on K2, swap on K3를 G에다가 아무 순서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윕 오퍼레이터에 대한 프로퍼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좀 가져오자면 실제로 진행할 때는 HKK를 구하고 나서 HJK, HK를 구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다 연산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합니다. 즉, 이 스위프 1, 1,2 그리고 스위프 2,2 이렇게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스위프 오퍼레이터 자체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G가 만약에 그냥 그 2x2 코베리스 매트릭스면 그리고 여기에서 그 swap on row and column 1을 G에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래서 H 매트릭스에 대한 H1,2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 회귀식에 대한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다른 게 아니라 베타죠. 그리고 H2,2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레지듀얼 베리언스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G 매트릭스 자체를 좀 확장시키면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들, 이 첫 행과 첫 열들만 좀 바꿨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G라는 행렬 자체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행렬입니다. 근데 저희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0에서 K까지 이렇게 인덱싱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 1, 점점점 그 K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자면 그 스위핑을 그럼 결국엔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 그 row 0, count 0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 스위핑을 진행하게 되면은 y1에서 yk까지를 그 y는 1에 대한 그 컨스턴트에 리그레션을 시킨 코에피션 값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것을 결국에는 이것도 리그레션인데 이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레시던 코벤스가 이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참고로 이 빈칸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진행하게 되면은 그럼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각각을 좀 살피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얘네 세 개 다 그 결국에는 그 y2에서 yk까지를 y1의 리그레션을 진행한 것과 좀 관련된 값들이 여기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 매트릭스를 좀 살피자면은 B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2by 그 K 매트릭스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K-1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 J번째 그 열이겠죠. 이 J번째 열에서 그 이 각 같은 경우에는 그 절편을 그 yj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y2 기분 y1에 대한 리그레션 진행한 것의 기울 그 절편이고 얘 같은 경우는 해당 그것에 대한 그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리니어 리그레션적으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전에 구했던 제가 전에 보던 이 모노톤 케이스에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결국에는 얘 자체에 대한 모수가 어떤 리그레션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그레션을 표현할 바에는 그냥 이 스윕 오퍼레이터를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 스윕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더욱더 연산적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Q1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reverse sweep oper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sweep operator가 해주는 것에 그냥 정반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얘 자체도 그냥 commutative-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넘긴 부분인데 7.4.4 부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결국에는 7.4.4 같은 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랜덤 드로 베이지로 해서 랜덤 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스윕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7.5고 Factor likelihoods for special non-monotone pattern이고요. 그러니까 special non-monotone pattern을 어떻게 우리는 다룰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좀 살피자면은 이 예시에서 그 지금 y1, y2, y3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있고요. 0이 observed고 1이 missing이고 x가 missing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살피면 사실은 굉장히 그 모노톤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저희가 아는 프레임에 좀 씌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위쪽 부분 한번 아이고, 이 위쪽 부분 한번 살필게요. 이 위쪽 부분을 살펴서 이 값들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observed 되고 얘는 missing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발베이 모노톤 데이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또 살피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해서 missing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를 하고, 근데 얘는 missing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그냥 각각을 그냥 마르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 만약에 MAR 케이스라면은 그럼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그 팩터럴 라이클리후드 이용해서 두 라이클리후드로 결국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어, 네, 그 좀 여태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1장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인트로덕션이고요. 2장 같은 경우는 그 실험 기획과 그리고 리그레션 임퓨테이션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 그리고 3장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을 적용시켜서 미싱 패턴을 좀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고, 4장 같은 경우에는 임퓨테이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결집값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그 임퓨테이션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5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퓨테이션이 안 좋은 때가 있다.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그 언서턴티를 극복을 시키고 싶다. 여기서 샘플링 기법 중에서 얘기한 건 부스트래핑하고 제크나이프가 있겠죠. 6장 같은 경우는 오늘 했던 거고, 6장 같은 경우는 우도함수 MLA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제너럴한 미싱 케이스에 대해서 이 우도함수 MLA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7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싱 메커니즘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도함수를 구축하는 방법과 수익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게 8, 9, 10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8장 같은 경우에는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좀 처음 배우게 됐고 9장 같은 경우에는 large sample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10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살짝 다뤘던 베이즈 기법에 대해서 임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끝났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7장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6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좀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그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